손은 들며 goodbye 한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서 읽기 2탄 찍어보려 그래요. 여러가지 사정상 좀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늦게 올려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뽑다 보니까 20분 정도 너무 많이 뽑는 것도 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20분 정도 뽑았어요. 이분들은 아마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알고 계실 거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종이를 예쁘게 이렇게 저번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종이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유서를 읽은 다음에 제가 어떤 그런 많은 말들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각각의 저도 모르는 사정이 있고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글을 읽어볼게요. 이분은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밝혀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익명이다 보니까 너무 혼자 이렇게 이름을 밝히거나 하면 너무 튀니까 그냥 다 익명으로 할게요. 네.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이 아닌 편지. 이번에는 조금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떠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나는 꽃과 같은 당신을 만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얼마나 소리 없는 절규를 외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지 이제야 드디어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당신께 단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디 당신의 그 무엇도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을 탓하면 그대로 인해 향기로웠던 내 일생이 나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 애썼던 당신의 일생이 너무 가엾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웃는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해할 때, 예쁜 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곳을 가서 설렐 때 당신은 내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도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고 당신도 예쁜 옷을 입으면 즐겁고 당신도 아름다운 곳을 가면 설렌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너무 늦게서야 알아버려서 너무 많이 미안합니다. 당신의 희생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신에게 늘 희생을 요구해서 지금 이 순간마저 당신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나는 이곳에 울지 말라는 말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적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고맙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뿐이 없던 발자국에 마음이 외로워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한참 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나를 얻고 일생을 거닌 당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일생을 거닐다 어쩌다 찔린 가시에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내 인생은 왜 가시투성이냐 원망했습니다. 한참 후에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가시밭길이며 내가 어쩌다 가시에 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온 마음 다해 온몸으로 내 앞에 가시밭길을 치워낸 당신 덕분이라는 것을 아주 한참 후에서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 가장 높은 절벽 끝에서 세상 가장 깊은 끝으로 추락했을 때,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웅크려올 때 내가 디딘 발끝에 있던 당신의 손이라는 것을, 온 힘 다해 나를 바치고 있던 당신의 가녀린 손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아 미안합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적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나는 아주 먼 여정을 떠나 있겠죠. 당신도 어느 순간 나와 함께 이곳을 거닐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길이 꽃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쁜 곳, 맛있는 곳 미리 알아보려 나 먼저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길 만들어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빨리도 너무 늦게도 아닌 떠나야 할 그때에 아름답게 떠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는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가 아닙니다. 나는 늘 당신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바람이 시원한 날엔 바람에 담아, 꽃향기가 행복한 날엔 꽃향기에 담아, 밤하늘이 예쁜 날엔 달빛에 담아 당신께 늘 편지하겠습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내 사진 앞에서 우는 이유가 나의 죽음이 아니라 긴 여정 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 때문이길 바랍니다. 나는 아주 먼 곳으로 갑니다. 나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볼 수조차 없는 아주 먼 곳에, 당신이 늘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곳에 갑니다. 내가 많이 그립거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노란 개나리 하나를 심어주세요. 당신으로 인해 꽃 피우고 당신으로 인해 늘 향기로웠던 내 삶을 꼭 빼닮은 예쁜 개나리 하나를 심어주세요. 그 향기가 당신의 슬픔을 달래주길, 그 향기가 당신의 추억을 안아주길 조심스레 기도해봅니다. 세상 전부를 주고 싶다던 그대여, 그대가 내 세상이며 그대가 내 전부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몸이 부서지고 못 견디고 녹아내릴 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께.
사실 이거를 읽고서는 되게 읽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메일 처음에 받았을 때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한 5번째 읽는 건데,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좀 덤덤하게 읽을 수 있었던 거지. 되게 저도 저희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슬펐던 유서예요. 네, 유서 정말 감사하고 어머니랑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짐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했겠는가? 내가 없어지면 주변인들이 너무나도 편해질 거라 생각한다. 그토록 없어지고 싶었는데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없어진다니 너무나도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다. 주변인들에게 내가 사라진 상실감이 클까? 그동안 부모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으며 사고치고 가출하고 도망가고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18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끝까지 못난 자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늘로 먼저 가버리다니 나는 마지막까지도 부모님에게 좋은, 예쁜, 멋진, 사랑하는, 보고 싶은 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또한 마지막까지도 친구들에게 좋은, 예쁜, 멋진, 사랑하는, 보고 싶은 친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생애에는 예쁘고 날씬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길.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낄 만큼 거울을 보고 울고 내가 찍힌 사진을 보고 혼자 우울의 나락 끝까지 떨어져 올 만큼 자괴감이 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길. 부모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지 않고 항상 사랑만을 주는 부모님의 울타리가 되고 좋은 사랑하는 딸이 되길. 이렇게 끝까지 남에게 짐이 되다가 가는 사람으로는 절대 태어나지 않길. 평생을 후회하다가 나 자신을 깎아내리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다가 갑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수험생 시절 때 그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이랑 좀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읽어봤어요. 아마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자존감이 많이 하락된 분들이 들으시면은 많이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유서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유서를 쓰고 조금 더 살고 싶어졌다,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이렇게 자존감이 좀 너무 낮아진 상태라면은 한 번쯤은 정말 유서를 써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유서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힘들면 메일 하셔도 좋아요. 고마워요.
그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00%의 노력으로 살아온 삶도 아니었고 100%의 희생으로 살아온 삶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스스로 끝까지 해낸 것이 없었어요. 내가 무작정 다 포기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을 때 나를 걱정하고 돌봐 주었던 가족부터 시작해서 힘들 때면 매번 운 좋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왔을 뿐이에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죠. 비록 어린 날의 나는 허영에 가득 차고 꾸며진 나를 좋아하던 못난 인간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런 나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온 지난 시간은 내게 가장 힘들면서도 값진 시간이었어요. 나를 운이 좋은 행운아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가 있었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사람들. 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였습니다. 부끄러운 내 자존심에 말로 뱉을 수 없었지만 나는 당신들이 없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 시선을 기억해요. 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말도 기억하고 그런 나를 안쓰럽게 보던 그 눈빛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나에게 무의식 중에 얼마나 트라우마로 왔었는지 내 스스로도 잘 몰랐었죠. 하지만 현실은 내 맘처럼 쉽지 않았고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얼마나 그것들이 무겁게 나를 짓눌렀는지 몰라요. 마지막이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사실 겁쟁이에요. 누군가의 말에 포장된 나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우쭐하지만 정작 속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정말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우뚝 서는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은 늘 외로움에 허덕이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울기도 하는 나약하고 겁쟁이인 사람이요. 혹시 나에 대해 실망한 사람도 있을까요? 실망하지 말아요. 제가 당신에게 끝까지 내가 겁쟁이라는 걸 숨긴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내 곁을 떠나갈까봐였으니까요. 말했죠? 저는 당신들을 만나서 이 세상에 가장 행운아였다고. 선생님, 혹시 기억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제게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항상 나는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걸까요? 마지막은 이렇게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왔을까요? 사실 지나고 보면 내 열등감만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실 선생님, 제가 또 뚱딴지 같은 말을 했다며 너털 웃음을 짓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있죠. 제가 이제는 그 옆에 앉아서 예전처럼 같이 웃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내가 바라보던 꿈들은 대체 뭐였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남겨왔던 것들은 정말 있었을까요? 알아요. 이제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왜 매번 나는 무엇 하나 매듭짓지 못했을까요? 왜 매번 나는 미련이 많은 삶을 살아왔을까요? 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상상해봅니다. 마지막은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눈을 감을 때마다 상상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무엇 하나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때의 그 죄책감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서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 혼자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들. 지금 많이 괜찮아지셨기를 바랍니다. 유서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에게.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난 없고 엄마는 그런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죽는 날까지 힘들게 하냐고. 아님 미안하다 말하고 싶어 할까? 엄만 항상 내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말했었지. 난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부유하게 살진 못했지만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뭐든 해주려고 했던 우리 엄마. 언제나 이런 게 가족이구나 라는 걸 힘들 때면 깨닫게 해준 우리 엄마. 그런 엄마를 옆에서 내가 쭉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죽는데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은 우리 엄마가 내가 죽으면 얼마나 울까. 미안해. 엄마 눈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서 가끔은 엄마를 원망할 때도 있었어. 그 후에 나를 원망했지. 왜 그랬을까 하고. 좋은 딸도 돼주지 못하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나 참 바보 같다. 사랑한다 딸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 엄마. 낯간지러워서 나도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 해주지 못했어. 틱틱거리며 알았어 라고만 했던 나. 이런 날에서야 후회하는 내가 너무 밉기도 하다. 엄마보다 내가 먼저 가버려서 날 많이 미워하겠지만 난 이게 더 행복해. 엄마가 죽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보는 건 차마 못하겠어서 엄마 내가 행복하면 다 좋다고 했지? 그럼 나 먼저 가도 돼? 많이 그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많이 울지도 말고 혼자 끙끙대며 슬퍼하지도 마.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알았지? 엄마 지금에서야 말해서 너무 미안해. 속으로 100번도 넘게 외친 말이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서. 나도 너무 사랑해요. 유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마에 대한 유서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앞으로도 몇 개 있을 텐데
저도 아마 유서를 또 쓴다면 앞으로도 계속 전 주기적으로 쓰는 편이니까요. 쓰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쓰겠지만 엄마에게는 빼놓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유서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죽는다. 그냥 서럽기도 막막하기도 했다.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되었는데 내가 죽는다. 처음에는 덤덤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건지. 그냥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위해, 난 왜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동안 연필 때문에 박힌 굳은 살이. 저 책상에 쌓여진 책들이 물어보는 것 같다. 세어보면 길던 세월 같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허무한 삶이다. 남들과 똑같이, 남들과 다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겁이 나서 조금만 다른 길로 틀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하라는 대로,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온 게 제일 후회스럽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씨들도, 내 주위를 감싸는 이 작은 방에도, 저 다 낡아 삐걱거리는 의자도, 너덜너덜해진 책들도 내 손을 탔고, 나도 저 사이에 자라왔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태어나서는 모든 게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마지막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제 꿈을 갖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이 세상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못했다는 뻔한 후회감도 든다. 든든한 내 버팀목이었던 우리 아빠. 내게 항상 사랑을 주었던 우리 엄마. 내가 죽는다는 생각보단 부모님 생각에 더 슬퍼진다. 사랑해 라고 말해주시고 항상 안아주셨고 주위를 돌아보면 곁에 있어주신 부모님을 왜 항상 나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마지막은 제일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암흑 같은 짙은 어둠 속에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겁도 난다. 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얼마 후면 난 눈을 감는다. 이 유서를 다 쓰고 정말 조용히 죽는다. 그래도 그렇게 무섭진 않다. 어차피 다 그렇게 간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된달까? 분명 내게 도움이 되고 소중했던 삶이었다. 고맙고 고마웠다.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온 게 후회스럽다고 써주셨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유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유서라고 명백히 불리우는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주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내가 그간 다소 흉물스럽게 여긴 바 있던 유서라는 것을
죽는 사람이 죽은 뒤를 위해 남기는 행위를 모순으로 치부했던 내가 결국 이를 위한 종이를 마련하고 펜을 쥔 이유는 다만 내가 이래도 될 분명한 자격을 얻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입니다. 나는 채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으로 죽게 되어 비통한 마음 같은 것은 아무래도 없는 모양입니다만 짧은 평생 완결을 위해 아등바등 수고했다는 점이 얼마간 후회되기도 합니다. 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는 해도 필수로 써넣어야 할 것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혹은 내 멋대로 잘라 나눠줄 유산도 없고 19년의 생에서 이룩한 무엇도 건져 올려 자랑할 어떤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나름 누군가에게는 생의 반도 되지 않는 시간을 나는 평생으로 살아왔으니 구차한 일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에 대해 몇 가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죽음이 확실시된 이후로부터 물레게 들어온 단어라 함은 가족이 되겠군요. 나를 제외하고는 부모님밖에 없는 단촐한 식구입니다. 부모님,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묻은 애틋한 뿌리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어지럽고 번잡한 가정사의 등장인물 정도로 설명됩니다. 나에게는 대학 시절 친구라고 소개한 남자와 5년이 넘는 시간 간통했던 어머니와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남편과 아버지는 끝내 되지 못했던 아버지, 그 사이에 나 또한 여러모로 비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연성 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헐뜯고 중후하는 동안 나는 3번의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번번이 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울거나 욕하거나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와 내 가족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구설 속에 잠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길 강요했던 아무것도 아닌 그들 말입니다. 신모라는 내가 뻗은 손에 견디라는 말을 쥐어준 그들 말이에요. 삶은 고통스럽게 길고 행복하게 짧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뒤에는 기나긴 불운이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탓도 아니며 나의 탓은 더더욱 아니어야 내가 단죄할 대상이 없고 그러므로 지금 끊어지는 나의 인생도 억울하고 서러울 일 없지요. 소설에서나 읽어본 사랑은 몹시 생그러웠는데 나와는 기어이 연이 없습니다. 사랑은 않고 미워만 하다가 갑니다. 생은 미련이고 죽음은 후회로군요. 신을 믿지는 않으나 내가 갔을 때 혹시 존재한다면 내게 지옥에서 무사히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마칩니다. 생도 함께. 유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유서를 읽어볼게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글을 써야 한다면 꼭 어머니에게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글로 밥 벌어먹고 살기는 힘드니 좋은 고등학교에 간 후에 글을 쓰거라. 좋은 대학에 간 후에, 좋은 직장을 가진 후에 글을 쓰거라. 항상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애정과 걱정을 저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꼭 붙어 따라 나오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더욱 사랑했어요. 너는 글을 잘 쓰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그 말을 아주 오래오래 곱씹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죄송스러운 것은 그렇게 따뜻한 말로 키워낸 자식이 이런 걱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살기에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있어요. 당장 출근해야 하는 내일 아침에 지하철 속 모르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친구들을 떠올리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금까지 버텨내게 한 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떠난 자식은 아마도 얼마간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될 테고, 그것은 아마도 어리석고 연약한 정신을 가진 저를 향한 비난일 수도, 아니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키워나갈 상상 속 우리 가족의 불화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만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하게 깨달은 적도 없었고, 이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무섭거나 겁나지도 않고 오히려 깨끗하고 평온한 아침. 행복합니다. 네. 유서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유서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얻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아마 이 글을 먼저 발견하게 될 사람은 우리 가족이겠지? 미리 말하자면 이 글은 나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글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솔직한 내 속마음 떠나기 전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고백하려고 해. 아무도 몰랐던 내가 꽁꽁 싸매고 있던 내 과거들. 사실 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아이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 난 무리 중에 왕따였지만 무리 밖을 나올 수가 없었어. 아무도 날 받아주려 하지 않았거든. 그걸 그 아이들도 알고 있어서 날 굳이 무리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었고, 난 그렇게 친구들의 심부름꾼 역할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되기도 했었어. 난 그래도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그 무리 속에서 소외시킬 또 다른 타겟이 정해졌을 때였어. 물론 난 계속 소외되는 아이였지만 다른 아이를 혼내준다는 차원에서 계획한 소외시킬 새로운 타겟. 나에게도 임무가 주어졌었어.
같이 급식실에서 밥 먹다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일부러 그 친구가 앉은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급하게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친구만 남겨두고 나오는 행동에 나도 동참할 것을 압박받았었어. 물론 그 아이도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친구였지만 누구보다 그 기분을 잘 아는 내가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 근데 결국 나도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 어쩌면 드디어 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거의 8년이 지난 이날을 난 아직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해. 물론 당시 내 바람과는 다르게 친구들은 그 친구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고 내 상황은 변함이 없었어. 그렇게 난 누구보다 그런 상처를 잘 아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려고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었어. 지금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너무 가엾어. 초등학생 그 어렸던 아이가 자해를 시작하게 되고 매일 옥상에 몰래 올라가곤 했다는 게 그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엔 갑자기 큰 용기가 생겨서 뛰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올라갔어. 근데도 속으로는 죽고 싶은 마음보단 살고 싶단 마음이 더 컸었나 봐. 그 시절을 용케 버텼던 거 보면 그렇게 몇 년을 화장실에서 수업 시간 내내 울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꾸역꾸역 목 막히며 급하게 끼니를 몰래 때우는 나날을 겪다 내 스스로는 절대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안 선생님께선 중학교 3학년 땐 날 그 친구들과는 마주치지 않을 고등학교로 보내주셨고 난 그렇게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어. 물론 새 친구들과 처음부터 어울리고 적응하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새 친구들 속에서 잘 적응했고 친구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었어. 그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했지만 우연히 지나가다 그때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혹시 날 보게 되지 않았을까? 가슴이 너무 뛰고 숨게 됐어.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울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었어. 그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툭툭 털어내지 못하고 과거 속에 묶여있을까? 그래도 난 내가 새 친구들 틈에서 다 회복한 줄 알았는데 간혹 그때 사건이 반복되는 악몽을 꿨고 꿈에서 깼을 땐 그게 꿈이었음에 이제 다 끝났음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몇 시간을 울다가 느꼈어. 아직 괜찮아진 게 아니구나.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선 활발하고 행복하게 버텼던 고등학교 시절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갑자기 고등학교 안에서 내 과거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 만약 내가 공인이 된다면 과거가 논란이 될 정도로 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렇게 난 급격히 확산되는 루머를 바로잡을 새도 없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졸업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SNS를 하지도 못하고 외로운 나만의 세상에서 살아. 누군가는 나보다 더 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는 말이야. 어쩌면 난 정말 누군가에겐 별거 아니어 보이는 상처들로 힘들어했고 힘들어하는 거일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계속 날 연민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상처들을 치유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 뭐가 됐든 너무 벅차. 그냥 끝내고 싶어. 난 그저 과거에 계획했던 행동을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실천하는 것뿐이야. 다만 우리 가족들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못 나누고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해. 혹시라도 가족들이 죄책감 가질까봐 걱정돼. 이건 순전히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내가 원했던 일이야. 날 막지 못했음에 후회하지 마. 아무도 막지 못했을 일이니까. 난 그저 내가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다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말아줘. 이제 모든 아픔들, 우리 가족들 아픔과 상처까지 내가 다 안고 갈게. 특히 부모님께는 자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불효만 하고 떠나네. 다음 생에 꼭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실컷 속썩여줘. 이번 생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늘에서도 꼭 만나자. 내가 우리 가족들 올 때 외로운 길 혼자 걷지 않게 제일 앞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과거의 친구들아, 얼마 전까지도 난 너희가 너무 괘씸하고 미웠어. 내 모든 삶이 너희로 인해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 이해하고 용서할게.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자책하지 마.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다듬지 못해서 무너진 거야. 마지막으로 모두들 날 끝까지 기억해달라는 말은 안 할 거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기억에서 잊혀졌으면 좋겠어.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날 기억하려 애쓰지 말아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그 아팠던 마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고요.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앞으로 읽을 유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서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내뱉은 말이 뭐였을까? 힘들다. 힘들다. 지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남들보다 좋은 가정, 환경,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지켜주고 있었기에 나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어,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지. 왜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에서 예외라고 생각했던 걸까? 뉴스에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막상 나한테 일어나니까 끔찍하더라. 그런데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
왜 누군가에게 말해보지 못했냐고? 넌 아직 모르겠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상처가 있거든. 매일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상상을 했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까? 제일 믿음직스러운 친구에게 말해볼까? 그것도 아니라면 상담센터를 찾아가 볼까? 하고 말이야. 우리 동네에는 고민 상담 버스라고 주기적으로 상담해주는 봉사원들이 찾아왔었는데 버스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았거든. 고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간식 받으려고 들어가는 중고등학생들 정말 많았어. 상담할 때 음료수랑 빵, 과자 같은 거 나눠주거든. 그게 받고 싶어서 애들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울 수가 없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웃기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제발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기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아무리 즐거운 척 연기해도 주위에서는 물어볼 거야. 너 무슨 일이냐고. 몇 년 전 얼굴이랑 지금 너무 다르다고. 가식적인 웃음이라고. 제대로 웃어보라고. 기쁜 척하고 웃었을 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온다면 조금 무너질 수도 있어. 괜찮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에게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창피해서 약속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힘들어질 수도 있어. 몇 년 동안 힘들어야지만 괜찮아질 거야. 아니 어쩌면 안 괜찮아질 수도 있어. 그래도 웃어봐. 웃는데도 힘들면 너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놔봐. 나는 이제 곧 눈을 감게 될 거고 네 곁에서 더 이상의 위로도 해주지 못해. 스스로 위로하고 해결해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길 빈다. 안녕. 진짜 안녕. 말하지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유서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위로해가고 해결해가는 멋있는 사람 되길 빕니다. 유서 감사해요. 그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죽는다니 이 사람들한테 잘 못해준 것이 후회가 될 것 같다. 이 유서가 파손되어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 내가 사랑합니다. 먼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거 잘 알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공부에 매여 있지 않도록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녀주고 쇼핑도 많이 해준 거 정말 고마워.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사실도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 엄마 사랑해. 비록 이 글을 읽고 있을 때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없더라도 정말 절대 절망하지 말고 아빠랑 함께 힘내서 살아야 돼. 알겠지? 사랑해, 엄마. 그리고 아빠. 오늘 아빠와 함께한 데이트 정말 좋았어. 아빠도 나를 위해서 살고 희생하고 있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어. 아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지 못해도 항상 아빠와 헤어질 때면 아빠의 볼에 해주는 입맞춤, 그거 다 아빠를 사랑해서 한다는 거 잘 알지? 아빠 사랑해. 이 유서를 쓰다 보니 벌써 눈물이 나네. 그래도 아빠는 강인하고 힘세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저 아빠 정말 사랑해요. 끝까지 좋은 아빠로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 가족들 다 정말 사랑해요. 그냥 정말 진짜 사랑해요. 내가 죽어도 힘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해요. 어린 나이에 일찍 가서 미안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군가의 딸, 손녀, 언니, 동생, 누나, 친구, 제자, 조카 올림 유서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그 다음 유서입니다. 내 죽음이 앞으로 다가왔다. 내 죽음을 앞두고 바쁜 하루를 잠시 두고 많은 생각들을 했다. 가족들,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 내가 죽으면 내가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 아파할 걸 알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것 같다. 죽기 전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내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나는 불효녀다. 아빠에게 먼저 전화하지 못하고 아빠를 미워해왔었고 엄마에게는 그저 받기만 하고 주지 못했다. 오빠에겐 항상 내가 어리단 이유로 오빠가 조금 더 나를 챙겨주고 양보해왔지만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세상이 나한테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눈물만 흘렸고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덤덤했다. 모든 일을 알면서도 엄마를 위해 모른 척했고 몰래 운 적도 있다. 원망도 많이 했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엄마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녀야. 누구보다도 슬퍼할 엄마.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오빠와 나를 키우느라 평생 우리에게 힘쓰고 자잘한 병들을 안고 몸이 너무 힘들 때도 우리를 위해 일나가고 평생을 우리를 위한 엄마, 그런 엄마에게 내가 많이 돌려주지 못한 것, 그게 내가 제일 후회되는 일이야. 미안해, 엄마. 친구들아, 어쩌면 우리 가족들보다 어쩌면 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내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내가 의지하고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친구들, 내가 미안해.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같이 늙어서 죽자. 가족들, 친구들 모두들 사랑해.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태어나자. 가족들 얘기하는 그런 유서들이 정말 많죠. 조금 아까 그 유서랑 똑같이 앞으로도 거의 대부분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저도 저희 가족 생각이 나서 되게 처음에 읽을 때 정말 슬펐었어요. 유서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이번엔 짧은 유서입니다. 막상 글을 쓰려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부터 납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기 전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울어주세요. 다음부턴 울지 마세요. 엄마 매일 울기만 했잖아. 겉으로는 안 울고 든든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잖아. 나를 잊으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고 지금도 그러니까. 엄마에게 마음의 짐이 되어버려서 죄송해요. 엄마가 말씀하셨죠? 난 엄마의 버팀목이라고. 엄마도 나의 버팀목이었어요. 엄마가 술 마시고 오던 날 나에게 했던 말이 난 잊혀지지 않아. 남의 딸로 태어났으면 평범하게 이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셨던 말. 그런데 나는 싫어요. 하루만 살아야 한데도 엄마 딸 할 거야. 적어도 그 하루는 행복할 테니까 다음 생에도 내 엄마 해줄 거지? 우리 이쁜 엄마 사랑해. 그래서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도 가족 얘기네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우리 엄마. 나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살고 싶었어. 난 결혼하기 싫다고, 난 능력 있는 여자가 될 거라고 다짐해왔어.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엄마의 모습과 젊은 시절 엄마 사진을 보면서 느꼈어.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 엄마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어. 그래서 아빠를 더 미워하게 되었는지도 몰라. 사진 속의 엄마는 소녀처럼 수줍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멋내기를 좋아하고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웠어. 그런 엄마를 자책만 하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 아빠가 너무 미웠어. 이제는 알아. 엄마도 아빠도 너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거. 그 과정에서 엄마랑 아빠도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 집을 나와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엄마는 나에게 그저 엄마였지만 한 살씩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보니 그 젊은 나이에 뭘 안다고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지, 얼마나 가슴 철렁할 일도 많고 놀랄 일도 많고 마음 아플 일도 많았을지
가늠할 수도 없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버텼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처절하게 버티면서 키워온 딸, 당당하고 멋있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가 잃어버린 그 시간들,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었을 그 시간들을 내가 대신 채워주고 싶었어. 엄마, 나는 엄마, 엄마, 나는 엄마만큼 강하지 못한가 봐. 누구보다도 잘 해낼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힘들더라.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미워져. 매번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어. 내가 포기하면 엄마가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렇지만 엄마, 이대로 계속 망가져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내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나는 너무 힘이 들어. 내 노력으로는 무엇도 이루지 못한다는 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나보다 재능 있고 열정 있고 끈기 있고 끼 넘치는 사람들조차 하루하루를 걱정한다는 게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들어. 엄마가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을 때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악에 받쳐 울면서 주저앉아서 죽고 싶다고 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화가 났어. 엄마를 그렇게까지 몰고 간 모든 것들이 불태워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어. 더 이상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강한 척했어. 엄마, 사실은 나 정말 나약해. 남들이 하는 말 흘려들을 줄도 모르고 조금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맺은 적도 없어. 살기 싫다는 생각 너무 오래전부터 해왔어. 매일 눈을 뜨면서 생각해. 또 숨을 쉬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일어서서 걸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 같다고.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싫어.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았어. 내 스스로를 달래보고 채찍질하고 온갖 자극을 많이 해봤지만 변하는 건 없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지. 열심히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엄마도 알잖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엄마가 잘 알잖아. 그래서 두려워. 내일은 그리고 내년은 얼마나 더 끔찍할까?
눈뜨기 싫다는 생각하는 거 이제 지쳤어. 엄마 정말 미안해. 이런 보잘것없는 딸이라서. 엄마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대리만족조차 느끼게 해주지 못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겉으론 강한 척해도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라는 거 제일 잘 알면서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어서 정말로 죄송해요. 엄마는 누구보다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야.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 얼굴에 생긴 주름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랑스러운 증거고, 몸 여기저기에 난 상처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열정과 사랑의 증거고, 수치 없는 머리카락은 한시도 한 푼도 헛되이 소비하지 않으려 했던 철저함의 증거고, 거칠어진 손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매일같이 요리해온 어머니라는 증거야. 내 눈엔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워 진심이야. 내가 떠나고 나면 엄마가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상처 주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우습게 보일 거야. 그렇지만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말이야. 다 이겨내고 진짜 엄마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정말 끝낼게.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나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나는 엄마만 믿고 떠날게. 내가 채워주려던 그 시간들 엄마가 꼭 빈틈없이 채워 넣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기꺼이 내 엄마가 되어주어서 고마워. 다음에 정말 진짜 유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꼭 행복했던 그런 내용들만 가득하기를 제가 바랄게요. 유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가끔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 순간이라 유서를 써보려고 한다. 몸이 아파서 그런지 마음도 참 우울한 것 같다. 쓰려고 생각할 때는 참 쓸 거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보겠지?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 날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정말 나의 수호천사들. 그저 감사하고 미안하고 매일매일 더 사랑한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 늦둥이라서 부모님과 할머니와 대화할 때면 어쩔 수 없는 벽이 느껴지곤 하지만 언니가 그 사이를 참 잘 이어줘서 참으로 괜찮은 조합의 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외로웠지만 그래도 이쁜 두 조카를 만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행복했어. 나 결혼할 때 우리 조카들한테 화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삶에 큰 미련은 없다만 죽게 되니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특히 우리 엄마랑 할머니 눈물도 많아서
울다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천국에 갔을 거라 생각하며 잘 버틸 수도 있고, 죽으면 참 크게 궁금하긴 했는데 신에 대한 것들, 사후세계, 태초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 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려나? 천국 가서도 엄마 아빠는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못 알아보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모든 게 무의미하긴 하다. 한번 사는 인생,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게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죽음이 앞에 오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봤자 뭐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이념 속에서 옳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름 나만의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살면서 느낀 것은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모르는 게 많고 더 사람이 구차해진다는 것을 느꼈다. 경쟁 사회 속에서, 특히나 지금은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는 게 옳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인맥조차 없긴 하지만 생각하게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짜증났고, 대부분의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에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좌절스러웠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닌 서로 어느 정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난 너무나 불편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고, 나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내 마음은 참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24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느낀 것은 난 참 이 세상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너무 궁금했다. 왜 창조주는 날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세상은 나에게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고 언제 날 비참하게 만들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존재였다. 따뜻한 듯 하나 냉정할 때는 한없이 날 선 듯한 그 느낌, 그 배신감이 너무 싫다. 저번에 누군가의 유서를 들으며 아픔을 통해 잠시의 행복을 얻는 것이 싫다라는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이 나왔을지 그 상황이 참 공감이 많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아픔은 날 많이 성장시켰고,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아픔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었고 위로해줄 수 있었다. 요즘엔 졸업 준비로 미래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자신이 없고 주눅 들었었는데, 유서를 쓰다 보니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았던 것 같다. 여전히 난 낯도 많이 가리고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고 사람을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어서 참 여러모로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래서 지칠 때도 있고, 때론 과거의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와 날 더 비참하게끔 만들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았던 것 같다. 짧은 인생, 경쟁 속에서 그들의 언어대로 말하면 그 속에서 승리하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나 하나쯤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바보로 살았던 것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보다 나는 소수여도 날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행복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죽고 나서 정말 만약 혹시나 하나님이 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해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싶다. 그 대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천사가 되고 싶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참 슬펐는데 천사는 내가 살았던 이 대한민국부터 저 오지 아프리카까지 다 볼 수 있겠지. 아픈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물이 필요한 자들에겐 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여러 관계에 얽매여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다. 아주 어렸을 적에 내 늙은 얼굴 보기 싫어서 25살까지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비슷한 나이에 죽었네요. 물론 지금은 더 오래 살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했고 사랑했습니다. 감사했고 사랑했습니다. 앞으로 제목까지 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가끔 그대들의 추억 속에 저를 반겨주세요. 저의 죽음이 그대들의 추억마저 슬픔으로 바꾸지 않길. 난 안 슬프고 행복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들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유서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천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현실 세계의 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뒤 나는 죽는다. 많이 아플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무섭다. 후회되는 것들이 생각난다. 나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을 웃겨주는 것도 좋았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아침이 오는 것도 싫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고등학생 때 사귄 친구들이 나를 놀렸으니까. 너는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한다고 더럽고 징그럽고 멍청하다고 말에는 힘이 있나 보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다.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더럽고 징그럽고 멍청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됐다. 친구에게 놀리지 말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떠날 것만 같았다.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이미 친구들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나는 늘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건 친구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만 놀린 것도 아닌데
왜 너만 유독 이러느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인연은 끝났다. 지금은 그게 후회가 된다. 왜 내가 아팠던 곳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걸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나를 좀 사랑해줄걸. 난 충분히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해줄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줄걸.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며 살라고 말해줄걸. 세상에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였다니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유서 써주셨는데 충분히 예쁘고 똑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스스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본인을 많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엄마, 아빠, 내 동생, 그리고 내 친구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내 삶은 지워졌어. 난 내가 내린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살기 힘든 이 세상 떠나는 거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나 하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날 많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더라. 나 16년 짧은 기간 동안 살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동생이랑 싸우는 것도 매번 힘들고 아빠한테 혼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상처만 받고 친구랑 놀러 다닐 때 친구 성격 맞춰주는 것도 지겹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힘든 거는 나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힘들다는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빠른 나이에 철이 들어서 나 너무 힘들다고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말을 못했어. 그 한마디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말할 걸 그랬나 봐. 이 한마디 못한 거 그게 제일 후회되네. 매일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 훔치는 거 말고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말도 못해서 힘들어했어. 진짜 바보 같네. 엄마 아빠 나 애교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듣던 딸이지만 나 잊지 말아줘. 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서도 엄마 아빠 미워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 그리고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어. 근데 슬퍼하지는 마. 엄마 아빠 슬퍼하면 내가 더 힘들잖아.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 힘들어서 우는 거 보기 너무 싫어. 나 때문에 엄마 아빠 힘들어서 우는 거 보기 너무 슬퍼. 나 없어도 동생이랑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동생 슬프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줘, 제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사랑해요. 그리고 내 동생, 언니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언니 없다고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지 마. 그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최대한 늦게 와. 밤에 우리가 싸우던 날 너가 폰 메모에 적었잖아. 언니랑 싸워서 속상하다고. 자기만 없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라고. 죽고 싶다고. 언니가 이거 보는데 눈물 나더라. 내 동생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구나. 내가 더 잘해줘야겠구나. 언니는 오히려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아빠한테 혼날 때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고,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올 때 집에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서 덜 심심하고 덜 무서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기적이네. 미안해 우리 동생. 이제 혼자네. 그래도 내 동생 언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미안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줘서 고마워. 내 동생 많이 힘들지? 힘들면은 울어. 눈물 참지 말고 울고 싶을 땐 우는 게 약이야. 더 참으면 너가 더 힘들어져. 힘내라는 말을 못 해줄 것 같아. 난 힘들 때 힘내라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더라. 그냥 울어 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되더라. 넌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하나는 언니가 확실히 알아. 힘들 때는 울어. 언니가 바로 옆에서는 같이 못 울어줄 거야. 그래도 멀리서 같이 울어줄게. 언제든지 울어. 언니는 내 동생 울면 위로해줄 수 있어. 직접 말로 전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해주라.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내 친구들, 내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도 내 친구들이니까 잘 살고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라고 믿어. 내 친구니까. 내 결정 이해해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래서 나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너무 슬퍼하지 마. 너네랑 더 재밌는 곳에서 더 많이 놀고 싶었는데 못 놀겠다. 이제 아쉽네. 그리고 부탁할 게 있어. 서로 삐지지 말고 이게 싫다, 저게 좋다 이런 거 대놓고 표현하면 나 같은 애들이 맞춰줄 거야. 근데 맞춰주는 친구가 힘들 거야. 속 많이 타들어가고 힘들어할 거야.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너네도 친구들 성격 맞춰주고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해줘. 내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이제 진짜 모두들 안녕. 유서 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인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지만 후회되는 점이 사실 많다. 일단 나를 홀로 키우신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드린 점이 정말 후회된다.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참 애쓰셨다.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꼭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또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사실 하고 싶은 건 많았음에도 꼭 눌러 담았던 내 감정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덜 후회되고 덜 슬프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고 이성끼리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슬프다. 수없이 스쳐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날 왕따 시켰던 친구들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와선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죽고 나서는 나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나쁜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가끔 내가 생각나면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난 충분히 보람있게 열심히 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유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후회한다고 했던 것들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게 하나하나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다음 유서는 먼 훗날 이 유서를 발견하게 될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유서를 발견하게 될 당신은 아마도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사실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잘 몰랐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네. 어찌됐든 나는 내 선택을 믿어.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을 거야. 조금 일찍 떠나게 되었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먼저 엄마, 아빠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남들보다 더 잘, 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보고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마음이 아프다. 항상 나에게 있어 큰 나무 같았던 아빠. 말은 못했지만 항상 걱정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술도 적당히 마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병간호하면서 듬직한 뒷모습만 나에게 보여주었던 아빠는 사실 많이 아프고 여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조금 먼 미래에 엄마도 아빠 곁을 떠나고 나면 꼭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에게 좋은 딸,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미안해. 아빠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고 듬직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 너무 고마웠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엄마, 말만 해도 내게는 먹먹해지는 이름이네. 젊었을 적에 나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일하느라 정작 엄마의 삶은 뒤돌아보지 못했었지. 그러면서도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너무 가슴이 미어졌었는데 나는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
엄마의 모든 모습은 내게 참 멋져 보였고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그러니 내 우울증을 엄마의 탓으로 생각하지 마. 엄마의 성격도 매 순간 당당한 그 모습도 다 너무 사랑했었어.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그리고 항상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고마운 사람아. 이제는 내가 챙겨줄 수 없으니까 우선 꼭 챙겨 다니고 밥도 제때 먹고 그림도 계속 그렸으면 좋겠다. 표현도 잘 못하고 서투른 나를 사랑해주는 너는 나의 별 같은 사람이었어. 어둡다고만 생각했던 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가끔 비가 올 때 내 생각을 해준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 아, 걔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는데 하고 스치는 지나가는 생각만으로도 난 행복할 거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시련은 내가 모두 끌어안고 떠날 테니 행복과 따뜻함만이 가득하길.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자. 모두 사랑하고 행복했어요. 안녕. 이거 보내주신 분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유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 나의 사랑 모든 이들, 부모님 그리고 내 친구들. 이건 유서지만 유서이고 싶지가 않다. 그냥 철없는 내 편지라고 생각해줘. 내가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다더라. 무언가 좀 울컥하네. 내일이면 정말 영영 이별이라서 그래서 나는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려고 해. 가난했던 우리 가족 놀러 가자는 내 말에 못 간다고 미안하다며 나를 안고 울던 엄마 모습. 어린 내가 실수로 길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내 다리를 회초리로 때리며 울던 아빠 모습. 돈 때문에 싸우던 부모님. 난 그래서 어릴 적부터 돈이 싫었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던 엄마 아빠. 해달라는 건 최대한 다 해줬던 내 부모님. 다 생각나네. 이제 겨우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왔는지 내가 멀리 떠나도 절대 잊지 않을게. 엄마, 내가 없어도 내 방 식물들에 물 꼭 줘야 해. 그리고 강아지들이 내 침대에 올라와 잘 수 있게 내 방문은 항상 열어놔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강아지들이 나를 기다린다면 꽉 껴안아주며 언니는 이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해줘. 난 항상 엄마가 여가를 더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내 학원비에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누구 엄마가 아니라 본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내가 없어도 허전하지 않을 거야. 아빠, 비 오면 우산 제때 가져가고 또 우산 잃어버리지 말고 속옷이랑 양말은 제자리에 놓고 스킨 뚜껑은 다 닫아놔야 돼. 화장실 불도 꼭 끄고 다니고 담배도 이제 좀 끊고. 반평생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고생하신 아빠는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먼저 말을 하면 원래 삶이 그런 거라며 다음에는 더 잘하지
잘하면 되지 않냐던 우리 아빠. 갑자기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 내가 없어도 텃밭의 식물들은 잘 자랄 거야.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잘 보듬어줘. 나는 그거면 돼. 아빠가 심은 나무들은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크게 자랐겠네. 그럼 나도 그때 한번 보러 올게. 나무가 잘 컸나, 우리 엄마, 아빠, 강아지들 잘 지내고 있나 볼 겸 내 방은 그대로 아무것도 안 치웠는지 아니면 나를 잊겠다고 다 치워버렸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슬픔만 주고 가는 푸르녀라 미안해. 그래도 좋은 기억만 남겨두자. 이 순간도 좋은 순간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발 어느 한 사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찾아오면 절대 안 봐줄 거야. 최대한 늦게 찾아와야 돼.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다들. 2016년 어느 토요일 밤. 이거 유서 보내주신 분하고 그 가족분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서 너무 고마워요.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 유서 읽어볼게요. 엄마, 내가 얼마 만에 이렇게 글을 적는지 모르겠네.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이것저것 생각나는 말이 많았는데 글을 적으려니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서 23살이 된 지금까지 돌이켜봤을 때 편지 썼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보니 정말 오랜만에 편지인 것 같네.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아. 먼저 우리 진짜 힘들었던 거 다 견디고 지금까지 무사히 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참 감사하다. 아빠가 차라리 없었으면 지나간 시간이 후회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지금 내 나이에 시집 와서 1년 후에 나를 낳고 또 2년 후에 동생을 낳고 엄마 이름 대신 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23년간 지내왔던 그 사랑에 참 감사해. 초등학교 때 아빠가 술만 마시면 온갖 물건들 다 부수고 엄마한테도 손을 올렸을 때 우리 보고 빨리 나가서 공중전화로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경찰에 신고해도 현행범이 아니라서 잡아가더라도 몇 시간 후면 다시 집으로 와서 더욱더 행패 부리던 모습도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가 심하게 맞아 입원했을 때 학교 마치고 병문 안 가던 2달 동안 무작정 내가 꼭 커서 뭐라도 돼서 엄마를 데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어렸던 애가 간호학과 와서 벌써 4학년이 됐네. 엄마, 그렇게 힘든 시간에도 우리 둘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지금 옆에 없더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 인생이 행복하다면 나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너무 사랑해. 엄마 딸이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 유서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아픈 거 다 잊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랄게요. 유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유서를 다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편집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서 보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고맙고 뭔가 읽히지 않은 분들도 정말 다 고맙고 다 잘 읽었어요. 이거 쓰는 행위들이 여러분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서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